오늘부터는 부의주인은 누구인가? 비킬로빈 조도밍 후에스지음. 부의주인 누구인가는 최대한 대화를 통해서 어떤 파이어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책입니다. 기본적으로 파이어족은 적게 쓰고 많이 저축해서 그것을 투자해서 자기 연생활비를 수동적인 소득으로 바꿔주면서 나오는 그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다. 그 이면에 갇혀진 그 파이어의 정신, 그 파이어의 정신 같은 경우에는 욕심을 최대한 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되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끔 만들어주는 굉장히 철학적인 책이다 라고 기억이 됩니다. 부의주인 누구인가는 2021년 12월 12일까지 세 번째 읽었고, 오늘 네 번째 읽는 것입니다.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는가? 다음 물음 중 한 가지라도 아니요 라는 대답에 해당된다면 이 책은 바로 당신 거다. 만족할 만한 돈을 가지고 있는가? 가족과 친구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가?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올 때 만족감을 느끼는가? 가치 있다고 믿는 일에 쓸 시간이 있는가? 직장을 그만둬야 할 상황이 오면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는가?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으로 마음이 편안한가? 직업이 당신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일하지 않고 6개월 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통장 잔고를 가지고 있는가? 삶의 모든 부분이 제대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직업, 지출, 인간관계, 당신의 가치 등이 서로 어긋남 없이 잘 맞아떨어지는가? 이 물음 중 한 가지라도 아니요 라고 대답이 된다면 이 책은 바로 당신의 것이다. 재정 자립자의 삶. 돈에 대한 기초 지식을 마침내 알게 된다. 현실적인 수준에서 빚을 해결하고 저축이 늘어난다. 더 이상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 더 이상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 예전의 꿈을 되살리고 그 꿈을 실현할 방법을 찾아낸다. 약간의 수입을 포기하더라도 더 큰 행복을 느낀다. 직장에 쏟는 지출과 시간이 줄면서 여가 시간이 늘어난다.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버리고 그 과제를 새로운 기술을 배울 기회로 활용한다. 돈과 삶의 사이에서 균열이 메워져 삶이 하나의 통합된 전체가 된다. 이제 삶에서 돈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돈에 대한 기초 지식. 이 돈에 대한 기초 지식이 이 책에 나온다는 거죠. 현실적인 수준에서 빚을 해결하고 저축이 늘어난다. 자신의 순자산이 늘어난다.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 우리 사람들, 제 주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생계를 위해 일합니다. 생계를. 일하지 않으면 생계 자체가 당분간은 어렵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계가 위험해지죠. 예전의 꿈을 되살리고 그 꿈을
실현할 방법을 찾아낸다. 약간의 수입을 포기하더라도 더 큰 행복을 느낀다. 직장에 쏟는 지출과 시간이 줄면서 여가 시간이 늘어난다. 이거는 책을 읽지 않거나 아니면 경험해 보지 못하거나 곰곰이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 직장을 다님으로써 지출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시간도 많고, 예를 들면 직장에서 가지는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 사실 이건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 안 써도 되는 그런 지출들이 있거든요. 경조사비 같은. 그리고 직원 관리, 그다음에 상사도 관리해야 될 때가 있죠. 그때 밥 한 끼 사는 비용, 술 한 잔 마시는 비용들, 하다못해 간식비를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비용들. 삶에서 돈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은 삶, 이게 이제 재정 자립자의 삶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결국 이 재정 자립을 하기 위해 9가지 단계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20년도 넘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이유. 이 책이 20년, 25년 됐나 보죠. 이 책이 25년간 꾸준하게 사랑받는 이유는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물건을 쫓고 있지만 정확히 자신이 무엇을 위해 왜 사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너 왜 사냐? 그런 걸 짚어주기 때문에 사랑받고 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고 서로 다른 점보다 비슷한 점이 많다. 또한 우리 대부분은 편의, 지위, 고급스러움 등에 마음이 끌리고 그러한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물건을 사들인다.
제가 서두에 이 책이 굉장히 철학적이다라고 말을 한 것은 바로 이런 내용들 때문이에요. 끝없는 욕망은 인간 본성의 함정이다. 더 빨리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그런 욕망을 버려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버려야 된다. 욕심을 버리면 사실 많은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먹고 죽지 않을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게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렇지. 버릴 수 있게끔 이 책이 조금 도움을 줍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한두 번 읽어가지고 그 이면의 것들, 욕망을 버려야 된다는 것들을 이해하기가 힘들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책은 삶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데 도움을 주고 그것을 얻는데 방해가 되는 이 낭비벽을 훈련을 통해 없애게 해주는 개발서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제가 지금 차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실천하고 있는 것이 일단 벽 차트, 나중에 내용이 나오겠지만 벽 차트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려가지고 벽에 크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수입, 지출, 저축량이 한눈에 표시되게끔 만드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거는 이제 뭐 제 나름대로 그려가지고 매일 보고 있고, 그리고 소비한 걸 항상 일일 단위로 한번 체크를 하고 시간이 날 때 그 소비들이 적절했는가, 나는 이 소비를 통해서 가치를 얻어냈는가, 내가 일하지 않으면 이 소비가 필요한가, 요거를 통해서 나는 어떤 걸 얻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체크하라고 하죠. 그런 매일 작은 단계들을 반복적으로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큰 성취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 것들이 이 책이 인기를 끄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네요. 이건 작가가 쓴 게 아니라 소문을 미스터 머니 머스트시, 얘가 이제 파이어의 어떻게 보면 아이돌인데, 피트 에든이라고. 얘가 30살에 재정자립, 경제적 자유 달성하고 은퇴한 거죠. 얘는 3M이라고 하는데, 이 머스테시가 가장 간단한 수학 이론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니까 버는 돈의 58%? 68%인가? 절반 이상을 저축을 하면 10년 안에 은퇴한다. 요거를 이제 몸소 실현시킨 사람이죠. 각 파이어족의 책에는 얘가 섬을 다 써주는 것 같아요. 파이어족 연다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개정판에서 이거는 이제 작가가 썼겠죠. 이 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드린다고 하네요. 돈은 덜 쓰고 삶은 더 즐기게 될 것입니다. 이 책뿐만 아니라 성공 머니 토니 로빈스 머니 책을 봐도 주는 삶, 기부하는 삶. 돈은 사실 적게 쓰면서 삶은 더 즐기게 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실천하고 있는 거는 8주에 한 번씩 헌혈하는 거. 그다음에 월 정기 기부하는 것들. 그리고 가족들하고 이제 공원 가는 것들이 있었는데 주말마다 지금은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냥 집에서 가족들과 놀아줍니다. 꼭 어디를 가서 돈을 쓰는 것이 삶을 즐기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가족과 함께 있고 눈을 쳐다보고 내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그것에 이제 집중하는 거. 아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돈은 적게 쓰고 삶은 더 즐기게 될 수가 있다. 생각보다 더 많은 돈을 저축하게 될 것이다.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죠. 더 많은 저축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책에서는 급격하게 줄이는 것보다는 자신과 이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 소비가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항상 묻게끔 만들어주죠. 그래서 조바심 내지 않습니다. 지출, 그러니까 소비를 절약을 할 때 조바심 내지 않고 천천히 해라. 그러면 빚이 사라질 것이고 과소비에 대한 자연적인 저항력이 생길 것이다. 돈과 나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돈을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갖게 된다는 뜻이 아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충분한 돈이 얼마인지를 알게 되는 것을 뜻한다.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충분한 돈이 얼마인지를 알게 되는 것을 뜻한다. 나 얼마면 은퇴할 수 있지? 내가 요 정도면 만족할 수 있는 삶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사실 본인이 답을 다 가지고 있는 거라 본인이 조금 여유롭게 살고 싶으면 좀 더 고생을 해가지고
금액을 더 많이 모아놓고 은퇴를 하는 거고, 아니면은 자기가 조금 빠듯하게 살아가더라도 그것이 만족한 삶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작은 돈으로도 은퇴할 수가 있는 거고. 재정 자립.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상태. 이런 게 이제 철학적인 거죠. 이 해방의 과정은 물건을 사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그런 환상,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언제나 더 좋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 해방의 과정이. 그래서 많이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해방의 과정이 너무 어렵다는 거지. 처음 사람들은. 파이어를 처음 접한 사람들은. 네? 그것부터가 시작이 된다. 물론 저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 20살 때 21살 때 돈이 많이 필요 없이도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고, 그 돈이 없었을 때를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때는 생활비가 해결이 되고 부모님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내가 필요로, 그러니까 생활비 수준에 이상 필요한 것들, 해외여행 가기, 배낭여행 가려면 그때 당시에도 유럽으로 가려면 300만 원 정도, 최소한 200만 원 있어야 됐었으니까, 그런 돈은 벌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벌려지면 그거 이제 여행을 갈 수가 있는 거고, 단적으로 해외여행이 그랬었고, 그 다음에 좋은 지갑을 갖거나 뭐 옷을 사거나 가방을 사거나 하는데, 필요 이상의 소비가 필요하면 뭐 필요한 게 뭐 100만 원짜리 뭐 가방이다, 옷이다, 100만 원짜리 옷이었다 그러면 신용카드를 활용을 하지 않고 벌어서 샀던 거죠. 벌어서. 이 부채가 없던 거죠. 부채가. 근데 일을 하고 나서 부채가 생기게 되죠. 내가 일을 하니까 이 정도는 먹고 마실 수 있어. 그리고 집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면 또 차도 필요하고. 저는 애가 태어나고 그 예방접종 맞으러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 게 너무 이제 아내가 안쓰러워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중고차를 사게 됐는데, 근데 그때부터도 이제 그 시드머니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으니까 사실 차가 필요 없기도 했고, 차를 사면 그때 워렌 버핏이 이야기했던 게 뇌리에 박혀가지고 그냥 다니는 길에 50만 원씩을 뿌리고 다닌 거다, 차를 사게 되면. 근데 이제 중고차 최소한으로 제가 중고차 870만 원짜리 샀던 것 같은데, 아니 그 현대차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네. 산타페, 구형 산타페 870만 원, 13만 킬로 탔던 거를 운이 좋게 좀 저렴하게 사가지고 그거를 20만 킬로, 20, 24, 5만 정도 탔으려나? 한 10년 탔었던 것 같습니다. 10년, 2008년도에 샀으니까 한 10년 탔네요. 10년.
벌써 30분이 다 됐네요. 28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